네, 월요일장 보고보고 리포트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길건우 FC와 함께하는 보고보고 리포트 주제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실리콘 음극재 개발 경쟁 본격화 수혜 전망.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와 주셨는데 네. 작년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를 올해도 가지고 와 주신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시세가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 종목 근데 일주일째 외국인이 강하게 수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도 3% 넘게 급등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작년에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 작년에 조금 좋았던 흐름 자체가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테마가 새로 형성이 됐죠. 바이든 테마라고 해서 뭐 현대차에서도 105억 달러 정도 이제 대미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뭐 조지아주에 이제 전기차 공장도 건설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50억 달러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메인은 이제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뭐 당연히 자동차주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동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LNF가 LG엔솔이랑 7조 원대 협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보니까 뭐 사실은 조금 흐름 자체가 저번 주에 양극재 소재들 같은 경우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루시드랑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루시안이랑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겹 호재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전화액 분리막 다 있는데 양극재는 항상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더 높이 올라가 있고 회복하려고 하면 또 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데 최근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회복은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회복을 아직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사실은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것들은 셀 업체들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개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이랑 충전 속도에 조금 민감하게 뭐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G 클래스에서도 CATL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장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신라 실리콘 뭐 음극재 기술이라는 게 활용이 됐습니다. 결론은 뭐 실리콘 음극재인데 에너지 밀도가 거의 20에서 40% 정도가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양극재 쪽은 워낙 개발이 조금 많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에너지 밀도를 하도 많이 올려도 사실은 음극재가 못 받아주면 이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음극재 쪽 개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흑연 음극재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흑연 음극재가 조금 단점이 용량이 크게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성은 있지만 근데 만약에 실리콘 음극재를 뭐 첨가 비율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음극재 용량을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릴 수 있거든요. 뭐 수치상으로는 뭐 에너지 밀도는 최소 25% 이상, 충전 속도는 50% 정도 개선된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도 음극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현재 상용화된 제품은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가 한 5% 정도 내외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건데 올해부터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뭐 7%대 아니면 10% 이상 되는 제품들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음극재 쪽에 저희가 조금 사실은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극재 쪽에 관심을 가져도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양극재가 거의 한 30%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극재 회사들도 많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전략을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회장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내내 현대차와 이 관련된 이 종목들, 2차 전지, 뭐 수혜 섹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가 전장에 6%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장 대주전자재료는 어떨까요? 자동차 쪽이 사실은 주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테슬라랑은 다르게 사실
바이든이 방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없던 재료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한을 하면서 뭐 투자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협약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잠깐 동안은 디커플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1차는 자동차주들이 그래도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상승폭이라고 하잖아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으로 얘기하고 저희가 수익률로 얘기하다 보면 2차 전지 쪽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글로벌 전망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계에 대한 뭐 캐파나 뭐 여러 가지 상승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뭐 연평균 35%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고 뭐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SK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뭐 실리콘계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주전자 재료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안을 들여다보자면 대주전자 재료의 이제 매출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MLCC의 재료인 전극 페이스트를 조금 매출의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3%가 넘어가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14% 정도 넘어가는데 MLCC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5G 안테나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5G 안테나나 뭐 중계기 기지국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도 MLCC가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매출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네, 이제 현재 사실은 기존의 대주전자 재료가 포르쉐 뭐 타이칸이라고 전기차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실리콘이 5% 정도 첨가된 응제를 공급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이점이 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 8% 이상 첨가되는 모델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5%대랑 8%대랑 이익률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간 생산 능력은 26년도까지 한 2만 톤까지 늘린다라고 하는데 얼티엄 셀즈라고 LG엔솔이랑 GM 합작사 있잖아요. 조인트 벤처. 여기에서 이제 3공장이 추가가 된다 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3공장 얘기도 좀 연내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혼다양으로도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캐파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 현재 캐파가 증설되는 수치로만 따져보더라도 매출로 따지면 한 9천억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이슈가 조금 더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1조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앵커님이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최근에 뭐 6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네. 맞아요. 저는 조금 더 위쪽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대주전자재료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급등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뭐 거의 쭈루룩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고점 대비하면 아직은 캐파는 많이 남아 있다. 근데 제가 대부분 목표가를 먼저 얘기하는데 손절 라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95,000원 선으로 저는 먼저 얘기할 건데 오늘 오전장 한번 보시고 예를 네, 들면 오늘 흐름이 오전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오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오전장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다리셨다가 95,000원 넘어가실 때 다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한 11만 5천 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오늘장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오전장 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손절가부터 먼저 제시를 드립니다. 95,000선에서 한번 라인 잘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살짝 이탈한다면 다시 들어와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시고 목표가는 11만 5천원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터치한다면 15% 정도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주전자재료 함께 눈여겨봐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